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 2013년 6월 저 윤창중은 대한민국의 좌파 언론과 좌파 세력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고 생매당당했습니다. 이른바 윤창중 워싱턴 사건이었죠. 제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곁에서 지킬 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은둔과 집거를 하는 동안에 제가 피눈물로 쓴 저의 억울함을 고백한 책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대한민국 언론과는 정반대로 오로지 정의와 양심에 따라 쓴 윤창중의 실록, 모두 6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권유하고자 합니다. 윤창중 칼럼상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 그리고 자발적 구독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양심의 방송,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애국보수 조롱한 나경원. 여러분, 나경원 아시죠? 정말 어제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잠시 이럴 수가 있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그 인간들의 생명력에 대해서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야, 지독하군. 정말 결심을 다시 해야 되겠구나, 새롭게. 여러분, 나경원이가 말이죠, 윤석열이하고 유승민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쌍수를 들고 나와가지고 환영을 했어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오늘 오후 4시에 윤석열하고 유승민하고 여의도에서 만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윤석열은 이제 완벽하게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모른 척, 의도적으로 외면하겠다는 거지. 무시정책, 의도적 무시정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잘 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삼성 서울병원에 계시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증거가 뭐냐? 첫째는 자신의 옥중 그 서신, 답신을 모은, 편지와 답신을 모은 그 책이 지금 1월 내내 2월 초까지 대형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고 지금도 2위, 3위 그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내려가겠다고 하니까 이미 그 대구 달성에 있는 그 사저 주변으로 하루에 수천 명이 전국에서 몰려와가지고 그 집을 보고 싶어하는 그 군중들로 넘치는 인산이례를 이루는 이 현상. 큰일 났거든. 탄핵을 주동했던 세력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박근혜 대통령 태풍이라는 작용에 반작용으로 더 똘똘 뭉치자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서 저렇게 만든 저 세력들이 다시 뭉치자는 거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등장으로 완전히 유승민 같은 경우는 암담해진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에 내려가 있는 한 유승민은 대구 동구을에 출마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원천적으로. 대구 국민들 전체가 배신자가 되지 않는 한 유승민은 대구에 출마조차 할 수 없는 거야. 대구를 걸어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로 거처를 옮긴다는 그 뉴스가 나가면서 가장 영향을 받은 게 누구냐? 그게 윤석열인가?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어. 이거 과학적 근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윤석열이가 유승민한테 연락하니까 유승민이가 돌파구가 없게 된 거거든. 졸지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둘이 손을 잡혔다는 건데 이걸 놓치지 않고 나경원이가 끼어드는 거야. 나도 그러면서. 그러면서 유승민 몸값을 올려주는 거야. 에? 유승민이가 원팀으로 합류해 주시길 바란다. 이게 무슨 의미 하느냐.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오셔가지고 대구로 내려가고 있는 이 일련의 현상에 대한 반작용이 탄핵 주도 세력, 탄핵 부역 세력, 이 배신자 세력이 더 똘똘 뭉치게 되는 거지.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있겠냐, 이게. 네가 박근혜 대통령이면 어떻게 이걸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겠냐, 어떻게. 유승민, 나경원, 권성동, 김성태, 여기에다가 김한길이, 김병준이, 이 다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을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할 수 있겠냐, 이거야. 탄핵을 잊어버려라? 수박 보스들이 그러잖아요. 탄핵을 잊어버리고 감옥에 갔다 온 거 나는 괜찮으니까 윤석열 찍어야 한다는 소리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라는 거지. 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세력과 정말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갈등, 치열한 갈등, 그리고 윤석열 세력으로부터 참 이루 상상할 수 없는 악랄한 정치 탄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전망이잖아요. 이게 엄한 사람 잡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윤석열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탄핵 주동 세력이다 이거야. 골수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바람이 불고 있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에 하루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몰린다는 사실을 나경원이가 뻔히 알면서도 유승민을 치켜 세우는 건 뭐냐 이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애국 보수 세력을 완전히 조롱하는 거지. 조롱하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른바 이재명의 완전 오른팔이라고 하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은 이재명 행정부 내각에서 장관을 유승민이가 할 수 있다. 장관으로 유승민을 모시겠다고 했는데 어제 박광원이가 똑같은 소리를 했더라고. 지금 유승민이는 뭐냐면 완전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지. 네? 예컨대
국민의힘에 있다가 민주당 가가지고 재미 본 사람이, 재미 보다가 망한 사람이 손학규도 있고 이인재도 있고. 문제는 다 이제 패배했다는 건데, 다 이제 망했다는 건데, 폭망했다는 건데, 지금 유승민이가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에서 이재명 정권이 생기면 유승민을 장관으로 모시겠다, 국무총리로 모시겠다, 이런 소리가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모종의 딜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인 거지. 자, 여러분, 제가 나경원이가 과연 어떻게 했는가, 그걸 제가 오늘 자료를 이렇게 찾아왔어요. 나경원이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와중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황교안이가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할 때 대한민국 태극기 세력이 절대 배신자 유승민과는 통합해서는 안 된다고 외칠 때에 국민의힘, 그때 자유한국당 안에서 가장 먼저 유승민을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유승민이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총선 때 출마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다고 유승민 깃발을 가장 먼저 올린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경원이에요. 나경원입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총선이 망한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나경원이가 2019년 8월 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승민 의원이 서울에 출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에게 서울의 특정 지역구를 전략 공천하면 승산이 충돌합니다. 유승민이가 대구에서 출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윤창중이가 대구에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느냐,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과연 옳았느냐 평가해달라, 심판해달라고 내려가니까 유승민이가 출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구 시내를 걸어 다닐 수도 없었어요. 대구 동구에 있는 시장, 무슨 반야월 시장, 불로 시장, 방촌 시장 돌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1분 정도 왔다가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도망간 건 도망간 거지. 유승민 때려주게 한다 가지고. 근데 그런 유승민을 서울에 전략 공천해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달아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유승민하고 통합을 해야 된다, 황교안이가. 이게 자기들끼리는 다 연맹이 돼 있는 거야, 연맹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친 세력은 2016년 11월 20일 이른바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장,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이가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우성이하고 공범이다, 공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검찰이 아무런 증거 제시도 못하고 그냥 공범이라고 해서 이른바 공범 프레임을 만든 거. 그게 2017년 11월 20일입니다. 손석희가 2016년 10월 24일 이른바 국정농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최순실 태블릿 PC, 이게 최순실 거고, 최순실이가 이 태블릿 PC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걸 다 받았다. 국가 기밀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1시간 동안에 가짜 뉴스가 나간 지 불과 3주 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나 조사 어떤 것도 하지 않은 채에 공범이라고 몰아버린 것. 그 공범이라고 몰아버린 이른바 검찰 수사 발표가 11시에 나왔어요. 11시. 11시에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70여 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게 이제 바른 정당이 된 거예요. 거기에 김무성, 유승민, 나경원, 주호영이, 김성태, 권성동이, 그 다음에 지금 서울시장 하는 오세훈이, 지금 부산시장 하는 박형준이, 그 다음에 당시 경기도지사 남경필이 모조리 몰려들어요. 모조리.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게 나경원이가 그러니까 손석희가 10월 24일 2016년 10월 24일 그 최서원 씨의 태블릿 PC 그 보도를 하고서 10월 24일이니까 한 20일 만에 나경원이가 KBS 안녕하십니까? KBS 제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에서 이 나경원이가 한 인터뷰 내용이에요. 나경원이가 뭐라고 했느냐.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100만 촛불 민심을 헤아려 가지고 새누리당이 해체해야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우선 하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의 대통령의 하차를 바라는 마음이 같다는 거야. 이야. 저들이 만든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2016년 11월 14일이니까 서울지검장 이영렬이가 그 수사 결과라고 하는 그 가짜 공소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6일 전이야. 6일 전에 이미 새누리당은 완전히 공중분해된 거예요. 정말 이게 이거 보세요. 앵커 윤준호가 물어봅니다. 주최 측에서 추산 100만 명의 시민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지난 12일 촛불 집회, 그러니까 11월 12일 촛불 집회를 기점으로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토요일이죠. 일요일날 새누리당 비박계, 이른바 이명박계를 중심으로 비상시국회의라는 걸 열었어요. 그 다음날 나경원이가 KBS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촛불 광화문에 100만 명이 몰 수가 있냐는 거야. 이것부터 완전 사기 조작이지. 윤준호 앵커가 물어봤어요. 주최 측 추산 100만 명 촛불 집회 광장의 민심 어떻게 읽으셨나요? 나경원이가 새누리당으로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고요. 시민의 분노, 좌절, 억울함 모두 정말 저희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대한민국 사랑 초유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농단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컨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100번 양보를 해서 법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를 비롯해가지고 모든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른바 서울법대 나오고 판사하고 자기 집 빵빵하고 아버지 학원 재버리고 판사하다가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국회의원하고 없는 게 없이 살아가는 이런 자들이 모인 그게 바로 새누리당인 거야. 나경원은 뭐냐? 한마디로 이런 부르주아적 보수들, 이런 기회주의적 보수들의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란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야. 에?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지. 촛불 시위 그 한 방에 날아가 버린 거야. 아니 어떻게 법대를 나오고 판사를 하는 사람이 언론에서 만들어낸 누가 봐도 가짜 뉴스인데 확인도 안 되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판도 없었고 검찰 수사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어떻게 이렇게 몰아갈 수가 있냐. 다 무섭다 무서워. 완전히 그냥 비수를 꼬아버리는 거지. 대통령이 애국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나 의원께서는 대통령이 애국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결단을 말하는 거죠? 나경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우선 하차하셔야 되겠죠. 지금 뭔가 조금이라도 권한을 행사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순간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야당한테 코치를 합니다. 나경원이가. 잘 들어보세요. 앵커가 물어봐요. 윤준호가. 어제 시국회의에서 김무성 전 대표가 여권 내에서는, 그때 여권이 뭐냐면 그건 이제 새누리당입니다. 여권 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자, 당시 여권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먼저 김무성이가 탄핵을 주장했어요. 김진태가 무슨 탄핵을 주장했기 때문에 김무성이가 할 수 없이 탄핵을 주장했다는 게 김무성 변명인데 그렇지 않다는 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당시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처음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장한 게 누구냐? 김무성이가 나오는 거예요. 나경원 의원님도 헌법상 탄핵 요건에 부합한다고 생각되면 차라리 탄핵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나경원이가 탄핵을 해야 한다고 한 거예요. 나경원이가. 그 회의에서 나는 김무성 대표의 탄핵 주장이 옳다. 나는 지지한다. 이렇게 나경원이가 얘기한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겠느냐? 나경원이가? 저는 야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정말 충격적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박지원이나 당시 민주당한테 그때 박지원이나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노무현 탄핵의 그 역풍을 기억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주장을 못했습니다. 하야하라고 해요. 하야하라고. 그 나경원이가 뭐라고 했냐면 하야할 게 아니라 탄핵으로 가라. 이렇게 나경원이가 얘기한 사람이에요. 보세요. 저는 야권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무엇보다도 급한 건 거국내각 총리 지명이라 생각합니다.
중차대한 이 시기에 빨리 총리를 지명해서 총리가 나라를 이끌게 해야 한다. 박근혜 완전히 하야하고, 야당이 지금 의견 통일을 못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안철수의 국민의당, 그 다음에 정의당, 이게 의견 통일을 못 보고 있는 게 안타깝다는 거지. 하야 퇴진 여러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탄핵도 주장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야를 주장하지만 야당에서 탄핵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야당이 의견 조율을 봐서 탄핵 절차를 빨리 진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게 되면 모든 걸 이제 묻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나오는데, 이쪽 새누리당에서 나경원이가 하야할 사람이 아니니까 탄핵으로 몰아붙여라라고. 자, 이게 나경원이야. 지금 이게 나경원이. 이게 나경원. 그러니까 기록은 무서운 겁니다. 기록은 무서운 거예요. 참 기가 막히네. 물어봤어요. 또 앵커가. 그러면 김무성 전 대표의 탄핵 주장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동의도 가능합니까? 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경원이가 왜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나경원이가 뭐라고 했냐. 김무성 대표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 의견하고. 참, 이거 보세요. 윤준호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대통령의 탈당 문제, 아까 이선 후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통일이 됐습니까?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그 의견은 국민의 민심에 가까워질 것이다. 당연히 물러나고, 그래서 거국 내각 만들어서 총리가 국정을 이끌고 박근혜는 탄핵당해서 감옥 가야 한다는 거지. 자,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네. 기가 막힌 이야기야.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 모두 대통령이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조사에서 어떤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될 경우, 아직 이제 검찰 결과가 안 나왔죠. 탄핵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대통령 퇴임 후에는 기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나경원이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당연히 그렇죠. 감옥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탄핵에 대해서 야당은, 당시 박지원 이쪽 야당,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계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탄핵하지 않고 머뭇거리느냐 이거야. 야당이 그러한 자세로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도 개개인이 헌법적 양심에 따라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네? 손석희가 떠들어대가지고 2주도 안 됐는데 박근혜 하야, 탄핵, 구속. 이게 나경원입니다. 이게 나경원이. 우리 정말 정신 반짝 차려야 돼. 정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나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자동적으로 탄핵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투쟁해야 한다는 걸 그 기록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